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피를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2018년 9월 9일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에 떠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최신 오피 기출을 분석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다운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시험에서 4-4를 신청해서 봤습니다. 클릭해서 봤고요. 4-4를 선택했는데 난이도가 이따금은 5-5스러운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3-3스러운 질문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4-4스러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뭔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번은 자기소개하기이고 2, 3, 4는 사는 곳이 나왔습니다. 5, 6, 7번에서는 돌발 주제인 패션이 나왔고요. 8, 9 들어가기 전에 질문 난이도 재설정을 똑같이 같은 난이도 유지를 해서 4-4가 됐고요. 8, 9에서는 롤플레이가 나왔고요. 10, 11, 12에서는 서베이 항목인 지표가가 나왔고 13, 14에서는 서베이 항목인 주거 개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번에서는 사회 이슈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과 똑같이 1번과 15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답변해보고 그런 다음에 같이 분석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장에서와 똑같은 환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에바 면접관이 나올 거고요. 질문이 나올 건데요.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영상을 잠깐 멈춰주신 다음 핸드폰에 녹음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와 공부하도록 할게요. 실전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자, 답변 잘 해주셨나요? 자기소개하기는 여러분 확실히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선생님, 자기소개하기는 채점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채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하기는 다들 잘 준비를 해오시니까 굳이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자기소개하기는 답변을 완벽하게 잘 준비해 가셔서 답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장 갔을 때 자신감이 중요한데 1번 문제부터 답변을 잘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답변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하기는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우리 지난달 총평에서 제가 벌써 스크립으로 같이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fancy expression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사한 표현들이란 뜻인데요. 에바, 오픽 시험에서는 fancy expression 써주시면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하기에서 쓸 수 있는 3가지 fancy expression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I'm a listener rather than a speaker. 나는 말하는 쪽보다는 들어주는 쪽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좀 과묵하다라는 느낌이죠. 나는 좀 말하는 쪽보다는 들어주는 쪽이다 라고 할 때 fancy expression I'm a listener rather than a speaker.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ady? Go! I'm a listener rather than a speaker. 나는 말하는 쪽보다는 들어주는 쪽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Ready? Go! I'm a listener rather than a speaker.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얘기할 때 Are you a listener or a speaker? 말하는 쪽이세요? 들어주는 쪽이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자기소개하게 쓰면은 점수가 더 업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취미 얘기하실 때 My hobby is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My stress reliever is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스트레스 해소법은 A이다 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stress reliever is 다시 한번요. My stress reliever is 하시면 되고요. 또한 취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My hobby is 보다는 조금 더 근사한 A is my number one hobb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A는 내 1등 취미이다 라는 뜻이죠. A is my number one hobby. A is my number one hobby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사한 표현들도 다 써서 점수 더 업 시켜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2번 문제 답변해 볼게요. 에바가 화면에 나오면 잘 들어주시고 핸드폰에 답변하실 때는 멈춰 놓으신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ve in an apartment. Tell me about your home. What does it look like? What types of rooms does it have? Please describe in detail.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에 사는 곳, 집 묘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묘사 질문이 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장소 묘사는 주제 바꿔서 되게 많이 나와요. 식당을 묘사해달라, 은행을 묘사해달라, 치과를 묘사해달라 이렇게 장소 묘사가 되게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봐주시면
What does it look like? 라고 했습니다. look like 하면은 아하, 묘사 질문을 물어봤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LC 들으실 때에는 대시나 about 다음에 집중해서 듣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것이면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현재 집은 당연히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집에 대해 설명할 게 많이 없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치과나 은행 그리고 식당까지 다 장소 묘사를 하나하나 외워놓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떤 만능으로 큰 그림의 템플릿의 레이아웃을 외워놓으신 다음에 거기다 그냥 그 단어만 딱딱 투입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장소 묘사가 나왔을 때에는 우선 집의 종류와 그리고 방 개수 it has 3 rooms and 2 bathrooms 이런 식으로 방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장소 묘사의 만능인데요. 들어가면 보이는 곳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곳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지금은 집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면 현관이 보인다. 거기서 신발을 벗는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설명하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훨씬 더 답변이 쉬워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집이면요. 들어가면 현관이 보인다. 거기서 신발을 벗는다. 왼쪽에는 내 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으로 따지면 들어가면은 로비가 보이고 거기서 기다리게 되고요. 왼쪽에는 은행원 분들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ATM 기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레이아웃을 외워놓으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짧으시다면 이 중간에 끝내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이며 왜 그곳을 선호하는가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픽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얼마나 질문 유형별로 스토리라인을 잘 짜놓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에는요. 느낌 아니면 추천으로 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느낌 아니면 추천으로 하시면 오픽의 모든 마무리가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사실은 마무리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끝내셔도 전혀 상관없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3번 문제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Have you made any changes to your house within the last few years? If so, what kinds of changes have you made to your home? Are you satisfied with the changes? 답변 잘 하셨나요? 이번에도 연이어서 사는 곳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험장에서 여러분 하나가 사는 곳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질문도 사는 곳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 질문도 사는 곳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질문에서는 당신은 집에 준 변화가 있습니까? Within the last few year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las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하, 과거 시제로 답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과거 시제로 답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질문에서 first가 나와도 과거 시제이고요. 0이 나와도 무조건 과거 시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픽에서 중요한 채점 포인트인 시제를 틀려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에서부터 들으시면서 내가 현재 시로 답변해야 되는지 과거 시로 답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집에 준 변화가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하셨던 그 습관, 그 뭘 하나를 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서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걸 했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때 어땠는가 육하 원칙으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 시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루틴이 현재 시로 나올 때가 있고 과거 시로 나올 때가 있어요. 현재 시제면 예를 들면 공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공원에 가세요? 누구랑 가세요? 가서 뭐 하시나요? 이거는 현재 시의 루틴이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공원을 가셨나요? 누구랑 가셨나요? 가서 뭐 하셨나요? 이거는 과거 시제 루틴입니다. 둘 다 루틴인데 둘 다 육하 원칙이고 하나는 현재 시제, 하나는 과거 시제.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과거 시제이다. 왜? last가 나와 있고 과거 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봤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답변 뭐 하셨어요? 집에 준 변화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집에 준 변화 많이 없잖아요. 그럼 no!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답변이 끝나겠죠. 그래서 no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집에 준 변화가 없어도 뭔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왕 얘기할 때 발음하기 쉬운 거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뭐 TV라든지 아니면 커튼 아니면 도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운데요. 우리 이거는 같이 스크립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I made some changes. 나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Made some changes to my house. 우리 집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As 뭐뭐 하면서 my family 이사 오면서요. Moved into a new house. Moved into a new house.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오면서 변화를 많이 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읽어주실 때는요. Made some changes. Made some changes. 이렇게 부분 빠르게 말하는 연습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집에 변화를 주었다.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발음하기 쉬운 커튼이랑 우리 TV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I changed the curtains. 여러분 이런 거 말씀하실 때 changed 발음이 이게 과거 시인 게 되게 에바한테 티가 나야 되는데 혹시나 티가 안 날까 봐 걱정되셔서 changed the curtains 이렇게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어차피 다른 거에서 다 과거 시를 써주시면 에바가 알기 때문에 면접관이 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해서 발음하지 마시고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Change the curtains, change the curtains in the living room and my room. 그래서 커튼을 바꿨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효과 얘기하실 때에는 현재 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효과 얘기하실 때는 현재 시로 잡아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The rooms are much brighter now. 방들은 훨씬 더 환해 보인다라는 거죠. The rooms are much brighter now. 방들은 훨씬 더 환해 보인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I also bought. buy의 과거입니다. buy의 과거 bought. 같이 한번 해볼게요. bought. I bought a new TV. 새로운 TV를 구매했습니다. 자, TV를 구매했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효과는 현재 시이니까요. 현재 시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With it, 그것과 함께요. With it, 그것과 함께요. I become a couch potato. 정말 팬시 expression이 나왔는데요. 되게 귀여운 표현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는 쇼파 좀비란 뜻인데요. 왜 우리가 일요일 같을 때 주말에 누워서 이렇게 막 TV만 보잖아요. 민기적 되면서 그걸 가지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되게 근사한 표현이고요. 되게 귀여운 표현이라서 여기저기다 다 써주셔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A couch potato. A couch potato. With it, 그것과 함께 I become a couch potato 24/7. 24/7은 24시간 7일 내내라는 뜻입니다. 24시간 7일 내내라고 할 때 24/7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24/7. 24/7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무리 나왔는데요. Making some changes to my house. 우리 집에 변화를 준 것은요. 자, 주어입니다. 동사전에 끊어주시면 되고요. Was a rewarding experience.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땡땡 was a rewarding experience 하면은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공원을 다녀오셨어요, 친구랑. 그런 다음에 면접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It was a rewarding experience. 여러분이 친구랑 하이킹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It was a rewarding experience.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픽에서는 어떤 하나의 만능을 외워놓고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다 적용해 주시면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준 변화는 되게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전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스토리라인이 좀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만약 내가 집에 준 변화가 없더라도 NO! 하지 마시고 뭔가 말씀하실 수 있는 거를 끌어내서 얘기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답변하신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I moved into a new house recently. Ask me 3 or 4 questions about my house. 네, 지난 총평 때에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에바 롤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 갔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원래 에바의 역할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게 역할인데 역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하는 것 조금 시간이 아까운데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나오면 준비를 안 했는데 나오면 되게 당황시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 질문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에바 롤플레이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 주셨나요?
우리가 면접관이 이사 갔을 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육하 원칙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셨나요? 방이 몇 개인가요? 누구랑 사시나요? 왜 이사 가셨나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아이디어 매핑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에바 롤플레이는 안 나올 수도 있는 질문형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오히려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다른 거 더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에바 롤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질문 아이디어 매핑을 어떻게 한다? 육하 원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멈추고 답변해 보셨을 때 어떤 질문들 하셨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재 집과 과거 집을 비교 분석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런 거는 여러분 질문 주제마다 다 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육하 원칙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시면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늘려줄 건데 어떻게 늘려주면 되냐면요. 우리 실제로 말할 때도 저 이사 갔어요. 저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 이사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I moved into a new house recently. 아, 이사 가셨어요? Oh, you moved into a new house recently? 라고 하면서 질문들을 이것저것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에서는 Thank you for telling me about it.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래서 육하 원칙 질문들도 해주시고 처음에 되묻기 I moved into a new house recently. 저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셨어요? Oh, you moved into a new house recently. 이런 식으로 되물어 주시고 마지막에 Thank you for telling me about it.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바 롤플레이도 같이 잡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사는 곳 관련해서 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다음 질문에서는 다른 주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덜 놀라시겠죠? 자, 다음 질문 답변하신 다음에 저와 만나시도록 할게요. What types of clothes do people in your country typically wear? Please describe it using as much detail as possible. 자,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엔 돌발 주제인 패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주제이고요. 요즘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나라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입냐니요? 그게 되게 그냥 우리는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지실 텐데요. 그래도 시험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물 묘사이고요. 사람들은 주로 뭘 입냐? 라고 했으니까 현존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현재 어떤 걸 입냐니까 현재 시제로 답변해 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얘기하실 때 We wear clothes. 우리 옷을 입는다. 할 말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디어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훨씬 더 쉬워지세요. 주중, 주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다르게 입는다. 봄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입는다. 왜냐하면 날씨가 되게 선선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요. 가을에는 또 선선하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을 입고 겨울에는 내복하고 잠바도 입는다. 왜냐하면 겨울엔 너무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느낌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이 좀 훨씬 더 쉽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clothes people wore in the past and those of today? Please tell m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detail. 자,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를 물어봤는데요. 이 유형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과거 시제를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인데요. 에바는 사실 평가 기준 중 하나가 과거 시제를 잘 쓰는지 안 쓰는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믹스업되어 있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 시제로 말을 할 수 있는가, 현재는 현재 시제로 말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겠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유형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난이도 4 이상에서 출제되고요. 이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패션 과거 현재 비교 어떻게 하셨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이 한복, 저고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럼 영어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려워지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에는 미니스커트를 안 입었다, 못 입었다. 현재는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수적이어서 conservative, so we couldn't wear miniskirts. 미니스커트를 못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미니스커트 되게 많이 입어요. 개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것만 말하면 너무 짧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너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항목을 나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힙합 진스 입었어요. baggy pants 입고요. 현재는 힙합 진스랑 baggy pants 안 입어요. 현재는 다들 스키니 진스를 입는다. 그래서 에바야, 나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다. 스키니 진스 입고 싶은데 잘 못 입는다. 이런 식으로 본인 이야기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그러니까 사실 한복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만약 그게 입에 붙으시고 쉬웠다면 괜찮은데요. 안 쉬우셨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힙합이나 미니스커트가 훨씬 더 입에 붙는다 하면 이런 아이디어로 끌어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끌어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할 말이 없을 때는 항목을 나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 시제, 과거는 과거 시제, 현재는 현재 시제, 현재는 현재 시제로 답변하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답변하신 거랑 되게 다르고 이 아이디어로 끌어가고 싶으시다면 꼭 이 총평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씩 이 아이디어와 함께 연습해 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아주세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번에 답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바에서 에바 화면이 나오면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멈춘 다음에 핸드폰에 녹음하시도록 할게요. What kinds of clothes do you wear in each season? 자, 질문에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에도 패션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당신은 계절별로 무엇을 입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묘사가 아닌가요, 선생님? 아까 전에는 니네 나라 사람들은 뭘 입냐? 너희 나라 사람들은 뭘 입냐?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묘사였잖아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루틴과 경향은 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활동 이라고 했을 때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게 아닐 때는 묘사이고요. 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루틴 경향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겠죠. 돌발 주제 중에서 날씨가 있잖아요. 날씨와 패션은 되게 잘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스크립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현재 시제이다. 왜냐면 요즘에 입는 계절별로 입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라고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같이 답변 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Yes, 네, 그렇습니다. I think I wear differently according to different seasons 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yes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게 좋은 필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좋은 필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러의 뜻은 뭐냐면 중간중간을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 채워주는 것들을 가지고 fillers 라고 하는데요. yes도 있고요. 아니면 well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 yes도 괜찮고 well 이런 걸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I think 뜨 할 때 뜨 발음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뜨는 되게 많이 틀리시는 발음인데요. 뜨는 틀리면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 wear differently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different seasons 다른 계절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입습니다.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자, 봄, 가을을 묶었어요. 왜냐면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in spring and fall. 자, 부사구나 부사절이 주절 앞에 나와 있다. 끝을 올려준다. 아직 문장이 안 끝났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n spring and fall, the weather is mild and warm. 되게 mild and warm 하다라는 거죠. 훈훈하다. 되게 그냥 선선하다라는 겁니다. 따뜻하고. So I usually wear light clothes.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을 합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clothes입니다. 여러분 clothes 발음을요. 많은 학생들이 clothes라고도 하시고요. clothes라고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 닫다의 clothes와 똑같아요. clothes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름 날씨가 어떻죠, 여러분? 진짜 덥죠. 되게 매우 덥죠. 그래서 in summer, I wear shorts, 반바지 and t-shirts because 왜냐하면 it's scorching hot, 너무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scorching hot 하면 너무너무 덥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scorching hot, 너무너무 덥다. 다시 한번요. It's scorching hot, 너무너무 덥다 라는 뜻입니다. It's scorching hot and I sweat a lot in this weather.
이런 날씨에는 저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I sweat a lot 하면 땀을 많이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I sweat a lot, 땀을 많이 흘리다. In the sweater, 이런 날씨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다는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t's scorching hot 하시면 되고요. 저는 땀을 많이 흘린다 어떻게 말하죠? I sweat a lot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입어요? Shorts and t-shirts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겨울에는 무엇을 입을까요? During winter, 겨울에는요. I make sure to 하면 확실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은 패턴인데요. 나는 확실한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Make sure to. 같이 한번 해볼까요? Make sure to. 같이 한번 해볼게요. Make sure to. Wear. 자, 근사한 표현 나왔습니다. Multiple layers of clothes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여러분 너무 추울 때 두꺼운 패딩 하나 입어도 되지만 그런 거 말고 겹겹이 얇게 입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사실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Wear multiple layers of clothes 하면은 겹겹이 옷을 입는다 라는 뜻이에요. Wear multiple layers of clothes.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Wear multiple layers of clothes. 다시 하면요. Ready, go. Wear multiple layers of clothes. 옷을 겹겹이 입는다 라는 겁니다. Oh, and I wear long underwear. Long underwear is 내복. 내복이란 뜻인데요. 저는 long underwear도 입습니다. In winter, 겨울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다르게 입는다. 봄, 여름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여름, 겨울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날씨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를 잘 준비해 주시면 또 다른 주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덥다 영어로 뭐라고요? It's scorching hot. 입 밖으로 자꾸 꺼내서 말해보는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I'd like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You are planning to have a domestic trip. Imagine yourself talking to a staff member from travel agency and ask him 3 to 4 questions about the information you need to have. 두 번째 파트 질문 잘 대답해 주셨나요? 롤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롤플레이는 반드시 나오는 질문 유형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롤플레이는 보통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1단계가 질문하기가 나옵니다. 2단계가 문제 생겨서 대안 제시하기가 나오고요. 3단계가 2단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나오는데요. 3단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와 문제 생겨서 대안 제시하기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제가 만약에 점원이었다면 2단계에서도 점원이고요. 1단계에서 손님이었다면 2단계에서도 손님입니다. 그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알아주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You are planning to have a domestic trip 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질문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해서 질문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하는 건데요. 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를 얼마큼 잘하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님인 것처럼 전화해서 정말 질문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질문해 주셨나요? 얼마인가요? 가격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롤플레이 상황에서 뭔가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가격 물어볼 수 있고요. 할인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목적지 소요 시간,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가격 할인, 그리고 추천 장소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질문만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스크립이 풍성해 보이면 좋잖아요. 말을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처음에 전화했을 때 Hello, I'm calling you about. 왜 전화인지 그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해주시는 건데요. 목적지 소요 시간이랑 소요 시간, 가격 할인, 추천 장소들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몇 개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생각을 말씀을 하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2번 듣기 안에 무조건 이걸 다 떠올려 놔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1단계에서 제가 손님이었잖아요. 그럼 2단계에서도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2단계에서 나는 손님이겠구나.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목적, 마무리 인사까지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신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I'm sorry, but there is a situation I need you to resolve. You booked a non-refundable airline ticket online, but you just found out that you chose a wrong date. Call the travel agency and explain the situation with 2 alternatives. 2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대안 제시하기 유형이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환불 안 되는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근데 chose a wrong date. 잘못된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You just found out that you chose a wrong date. 잘못된 날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행사한테 전화해서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전히 손님이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에어플레인 티켓을 샀는데 문제는 the thing is 날짜를 잘못 선택했는데 it's non-refundable ticket. 환불이 안 되는 티켓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해서 날짜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로 달라 라든지 아니면 친구 양도가 가능하냐 이런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질문은 같이 스크립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안 제시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하는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Hello, is this ABC Travel Agency? ABC Travel Agency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Travel Agency 하니까 Travel Agency 하면은 여행사란 뜻이고요. I just bought airline tickets, but there is a problem. 선생님, 이상한데요? 선생님, 이거 왜 다 설명 안 해주셨어요? Non-refundable ticket, but I just found out that I chose a wrong date. 이거 왜 다 설명 안 해주셨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다 넣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말해야지 하다 보면은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에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하다 보면 버벅거릴 것 같다. 이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버벅거릴 것 같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만능으로 There is a problem. I bought ticket and the ticket has a problem. 이렇게 만능으로 무조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처음에 인사하고 그 문제를 설명하실 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오픽은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냥 무조건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2단계 만능.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2단계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나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넣어줄 수 있는 건데요. First, is it possible for me to? 내가 뭐뭐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뜻입니다. Is it possible for me to? 제가 뭐뭐하는 게 가능한가요? Is it possible for me to? 제가 뭐뭐하는 게 가능한가요? Change the date of my flight? 날짜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If not, 아니라면 Can I give it to someone else instead? 다른 사람에게 드려도 될까요? Can I give it to someone else instead? 다른 사람에게 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능 얘기하고 어떤 대안 하나 주고 그런 다음에 아니라면 if not 하면서 대안 두 번째 거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무리요. Which option do you prefer? 이것도 2단계 만능인데요. 옵션을 이것저것 주신 다음에 어떤 거 선호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hich option do you prefer? 어떤 대안 선호하시나요? 골라주세요 라는 거죠. Okay. Thank you so much for understanding. Thank you so much for understanding 이라고 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For understanding. 이해해 주셔서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상황 2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만능 표현들 잘 끌어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하신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spending vacations at home. What kind of activities do you usually do when you stay at home for your vacation? Please tell me about it in detail. 자, 여러분 질문에 답변 잘 해주셨나요? 이번에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서베이 항목입니다. 즉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신다면 안 나오는 주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실제 강의에서 학생분들한테 이 주제를 반드시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딴 주제들과 되게 연결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집에서 휴가를 보내다 stay at home during your vacation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라고 했죠. you 라고 했으니까 당시 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루틴, 경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현재 시제인가 과거 시제인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주로 뭘 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하 현재 시제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낸 휴가에서 주로 뭘 하시나요? 밀린 집안일을 하고요. 또한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인 슈퍼 좀비가 돼서 보통 TV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친구 불러서 같이 놀았다 이런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같이 스크립으로 보도록 할게요.
I do several activities. 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do several activities. 다시 한번요. I do several activities. 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When I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제가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요. 라고 했습니다. When I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집에서 휴가를 보내다 라는 말이 조금 생각이 안 나실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다 영어로 뭐라고요?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집에서 휴가를 보내다 영어로 뭐라고요? Stay at home during my vacation. 하시면 되고요. 처음으로는 I first catch up with 과거 시안이죠. 평소에 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catch up with는 뭐뭐를 따라잡다 라는 뜻이에요. catch up with. catch up with. This is a fancy expression. 이거 근사한 표현이니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catch up with my house chores. 전 집안일을 따라잡습니다. 집안일은요. house chores. 집안일은요. house chores.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 vacuum my house. 청소기를 돌리고요. mop the floor. 바닥을 닦고요.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고요. 이것저것 말하다가 하나를 더 말하려고 원래 do the dishes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기타 등등으로 끝내주시면 되는데요. 기타 등등은 and so on 해주시면 됩니다. and so on 하면 기타 등등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단어를 나열하다가 난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and so on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쇼파 좀비가 됩니다 라고 할 때 then 하면은 그런 다음에 라는 뜻입니다. I just become a couch potato. 쇼파 좀비가 됩니다. Over beers. 맥주와 함께요. It helps me. 자, help A, B 패턴 나왔습니다. A가 B 하는 걸 돕는다라는 건데요. Helps me relieve my stress.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걸 도와줍니다. Relieve my stress. 스트레스를 덜어내다. Relieve my stress. 스트레스를 덜어내다 라는 뜻이죠. I love.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Spending my vacation at home. 집에서 휴가 보내는 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마무리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면 무조건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I love Hanrio Park. I love jogging. 이렇게 마무리가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사랑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14문제를 다 사랑할 수 없고 생각 안 나는 문제에서만 마무리를 I love 땡땡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fancy expression 많이 연습해 주세요, 여러분. catch up with 단어 나열할 때 생각 안 나면 and so on. become a couch potato, relieve my stress 이런 거 써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또한 집휴가이겠죠. 왜냐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콤보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요. 질문에 답변 잘 해주시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When you spend your vacation at home, who usually visits you? What do you do together? Provide as many details as possible. 자, 이번에는요. 방금 전 질문과 되게 비슷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누가 주로 방문하나요? 유절리가 나오면 질문에서 유절리가 나오면 100%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what do you do together? 함께 무엇을 하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 질문과 되게 비슷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왔을 때 무엇을 하나요?를 물어봤고요. 루틴 경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요. 누가 온다만 껴 맞춰 넣고 똑같이 같이 집안일을 한다, 영화를 본다, TV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fancy expression 좀 배우도록 할게요, 이번에. 왜냐면 방금 전 질문과 되게 비슷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번엔 fancy expression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친구가 이웃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쉰다, 너무 피곤해서 같이 relax하고 쉰다 라고 했을 때 kick back and relax 라고 합니다. kick back and relax 하면은 relax, 그냥 쉰다라는 표현에 되게 fancy expressi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우리는 어디 안 나간다, 난 집순이다 라고 할 때 I'm a homebody 라고 합니다. I'm a homebody 하면은 나는 집순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친구와 집에서 같이 요리해 먹고 아니면 TV 보고 아니면 같이 셀폰 게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바쁜 도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할 때요. 소란스럽고 복잡스러운 도시 삶은요.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라고 합니다.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하면 도시 삶의 소란스럽고 복잡스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I want to get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여러분? 세 개 다 very, very fancy expression. So please do use. 반드시 시험장에서 사용하시면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 질문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신 다음 저랑 만나시도록 할게요. These days,
Many people prefer to stay at home for vacations rather than go on a trip. What do you think the reasons are? Which one do you prefer and why? Please tell me in detail. 자, 답변 잘해주셨나요? 이번에는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이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 유형인데요. 무엇을 왜 좋아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왜 좋아하세요? 조깅을 왜 좋아하세요? 지금은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왜 선호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답변 어떻게 하셨나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왜 선호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쉬고 싶어서. 그런다면 할 말이 많이 없지 않으신가요? 할 말이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면 여기저기다 잘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First of all, I don't have any money. I'm broke. 저는 그지입니다. 요즘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안 가고요. Also, I'm a homebody. 그래서 집에서 kick back and relax 하고 싶어요.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하나 더 붙이고 싶으면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인 catch up with house chores 얘기하셔도 괜찮겠죠. 오픽은 하나를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다른 데도 다 적용이 가능하시니까요. 한 번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해 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실 때에는 현재 시로 잡아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답변하실 때 지금 집에서 보낸 휴가 세 번째 답변을 했는데 그럼 보통은 그 다음 질문에서 다른 주제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 잘 답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와 만나시도록 할게요. You and your family probably hav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t home. Tell me about which chores each family member is responsible for. 자, 세 번째 파트 질문 답변 잘 해주셨나요? 이번에는 주거 개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각각 다른 책임이 있을 거예요. 당신 가족과 Tell me about which chores each family member is responsible for 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각각의 책임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는데요. 루틴, 경향이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 가족하고 어떠한 집안일을 하나요?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주거 개선을 선택하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도 그냥 필수 주제로 집 관련해서 나올 때도 이게 나올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집안일 책임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도 나올 수 있고 주거 개선을 선택했을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족 간의 책임 할 말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항목을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른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 아빠는 어떤 책임, 엄마는 어떤 책임, 오빠는 어떤 책임, 나는 어떤 책임. 그래서 마무리 느낌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나눠서 일부러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할 말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할 말이 많이 없을 때는 나눠서 설명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로 잡아준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험장에서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하, 무조건 집안일로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집안일 관련해서 묻지 않더라도 집안일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responsibility, 가족 간의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집안일 스크립을 가져다 붙이면 되게 쉽게 해결된다 라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보시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Did you help your parents with household chores when you were young? If so, what were your responsibilities? 자, 이번 질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Many parents expect their children to help out with chores.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안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When you were young, 자, young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First, last young. 이 중에서 하나로 나오면 과거 시제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집안일을 당신은 집에서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렸을 때 했던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과거 시제 안 틀리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했던 그 집안일 표현과 되게 다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fancy expression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근사한 표현들. 어머니가 저에게 뭐를 부탁하셨습니다. 시키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ask A to B 라고 합니다. ask A to B. 같이 한번 해볼게요. ask A to B. My mother asked me to wash the dishes. My mother asked me to vacuum the house.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집안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 상쾌하다고 느꼈다 라고 할 때 I felt 과거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I felt as fresh as a daisy.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I felt as fresh as a daisy. 그래서 집안일을 끝낸 다음에 I felt as fresh as a daisy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후로는 집안일이 내 1등 취미가 되었다 라고 할 때 since then 하시면 되겠죠. 그 후로는 이란 뜻입니다. Since then, 그 후로는 다시 하면요. Since then, 그 후로는 House chores became my number one hobby.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표현이죠. My number one hobby.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근사한 표현들 반드시 잘 공부해서 입에 붙여서 시험장 가서 꼭 써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시험에서 저 15번에서 어려운 질문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회 이슈 문제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5-5를 선택하면 되게 나올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요. 4-4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50-50인데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질문 잘 대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Do you encounter any sort of housing problems in your country? If so, what are some solutions for it? Please tell me about the issues with your housing over the years and whether it caused you any trouble. 여러분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 질문 좀 많이 어려웠죠. 사회 이슈 문제였는데 당신은 당신 나라에서 housing problem, 주거 문제를 겪나요? 라고 했습니다. 주거 문제는 시사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사 문제는 보통 13, 14, 15번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3, 14, 15번 중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높은 단위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층간소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층간소음은 사실은 에바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외국에는 그래서 가장 쉽게 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값입니다. 집값이 되게 오르고 있다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사회 이슈 문제를 답변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 이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내 경우에는 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쉬워지시는데요. 자, 문제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은요. They share houses together. 집에서 같이 산다라는 거죠. 가족이 아니어도 families, they share houses together. 그래서 집에서 같이 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집을 share하거나 아니면 점점 더 집을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할 얘기가 많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히든 카드인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I've been calculating myself. 제가 혼자 계산을 해봤더니 집을 살려면 50년 동안 일을 해야 되더라. 한 번도 안 쉬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웃음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에바, I've been calculating myself. In order to buy an apartment, I need to work 50 years straight. 50 years, 에바. I could die before.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귀엽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마무리 느낌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 문제는, 이렇게 사회 이슈 문제는 너무 어렵게 풀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 이야기를 넣어주면서 좀 더 가볍게, 좀 더 에바 입장에서 저게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아 답변이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웃음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게 좋다. 본인의 아이디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집값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내 생각에는 뭔가 싱글을 위한 아파트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에바야 나는 애인이 없다. 결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싱글을 위한 아파트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에바에게 미소를 짓게 하시면서 마무리 느낌을 해주시면 좋겠죠. 사회 이슈 문제는 내가 그 진짜 시사 문제를 정말 정확히 분석해서 어떤 설명을 해드리겠다. 에바한테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좀 더 가볍게 내 이야기도 하고 잘 넘기겠다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험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답변해 보셨는데요.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것들, 녹음하셨던 것들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아이디어 같이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녹음해서 연습해 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 총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